이 풍경은 마치 서양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네요. 풍경 멋집니다. 지금 문희덕에 와 있는데요. 천체 사진을 촬영하러 이곳에 왔는데 낮 풍경 못지않은 멋진 그 밤하늘 풍경을 담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같이 온 별지기 친구와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것저것 촬영도 구상을 하고 그리고 촬영 구도, 시야 이런 거를 알아보러 이제 돌아다니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은하수 같은 거 찍을 때는 이 지상의 풍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은하수가 어떻게 찍힐지 미리 구상을 하면서 이것저것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이도 이제 정상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촬영하려고 하는 촬영지 정상부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배경으로도 이제 사진을 하나 찍었고요. 군행지 배추를 재배하는 배추밭이 상당히 넓게 펼쳐져 있어요. 밤에 찍으면 그냥 능선처럼 보일 거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곳은 고도가 높아가지고 상당히 시야가 확 트여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그 딥스카이들을 다 찍을 수 있죠. 일부분만 이렇게 이제 산에 가려져 있는데, 특히 그 남동쪽 하늘은 대박입니다. 남동쪽하고 북쪽 하늘도 좋고요. 정상부에 올라와서 은하수 찍을 곳을 이제 탐색을 하고 다시 이제 촬영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촬영지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딥스카이를 찍을 건데, 오늘 찍을 거는 이제 백조자리 부근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지기 친구랑 위에를 한번 돌아보고, 운이 정상부를 돌아보고, 내려와서 이제 망원경 촬영 장비를 이제 설치하려고 합니다. 먼저 삼각대를 수평에 맞게 이제 설치하고요.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쪽이 북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이라고 보면 되는데 동쪽에 구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 동쪽으로 가면 동해바다 쪽이기 때문에 구름이 저렇게 그 낮에는 많이 올라오는데 한밤중이 되면 저 구름은 되게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여기를 여러 번 와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있죠. 이곳에 살고 있는 주인분이 저희를 이제 초대를 했는데, 이 주인분이랑은 오래전부터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지금 보이는 저 목조주택을 직접 지으셨어요. 직접 나무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직접 설계하고 직접 줬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저렇게 이제 멋진 집을 구상하고 짓고 또 그거를 실행에 옮겨서 직접 졌다는 자체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늘이 어떨지를 지금 하늘을 올려다보며 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좋아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많거든요. 이곳에 관측 경험이 많아서 이곳의 날씨도 대략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작은 구름들은 곧 이제 소멸이 될 거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천체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날씨를 예측하는 것과 구름의 움직임 이런 거를 분석하는 데는 어느 정도 그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먼 곳까지 나가서 촬영을 하고 관측을 하려면 준비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기현상 날씨 예측이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그걸 준비하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날씨를 예측하고 하늘을 읽는 데는 한 수 우위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촬영 장비를 설치하는데 이 주인분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건네고 있는데, 천체 사진을 촬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관측지를 제공해 주신 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천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3박자는 하늘, 촬영 장비, 그리고 사람.
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은 별지기 친구도 중요하죠. 중요하고 같이 관측을 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이 관측지를 알려주시는 분, 관측지를 소유하신 분, 이런 분들의 도움이 또한 중요합니다. 전체 사진 촬영은 관측지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날씨와 관측지와의 싸움이죠. 지금 같이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이분은 저랑 같이 같은 동호회에 활동하는 별지기 친구분이에요. 이분이랑은 이제 서우주 원전 관측도 같이 갔다 오고, 이쪽 운이덕 관측도 여러 차례 같이 했습니다. 상당히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별친구, 즉 별지기 친구는 관측지에 나갔을 때 더욱더 돋보이게 됩니다. 물론 관측 안 할 때 정기 모임이나 이런 데서 만나서 뭐 술도 한잔 하고 하지만, 실제 이제 관측지에서 뭐 장비를 놓고 왔다든지 서로 도움이 되는 거는 관측 촬영 정보도 있지만 장비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분이 사용하는 게 이제 EM200 적도일을 다카시 적도일을 사용하고 있고, 저는 EM11 다카시 적도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도일에 관련된 장비들이 같이 공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놓고 왔을 때 그거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놓고 왔을 때 서로 빌려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죠.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관측지에 나갔는데 케이블 하나 놓고 온다든지 무슨 부품 하나 놓고 와서 촬영에 지장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같이 관측하는 사람, 비슷한 장비를 가지고 관측이나 촬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걸 빌려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위험에서부터는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이날 사용한 촬영 장비는 저는 캐논 70-200mm 렌즈를 사용했고요. 렌즈를 11,000 풀프레임 CCD에 연결을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적도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EM11 다카시 적도위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같이 오신 친구분은 다카시 FSQ 경통을 사용했어요. 106mm 구경을 갖는 경통인데 상당히 고급진 그런 망원경으로 알려져 있죠. 전체 사진에 최적화된 그런 망원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QSI 583 WSG 크롭바디 CCD 카메라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적도위는 마찬가지로 다카시 EM200 적도위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적도위를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다카시 거를. 전체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장비의 조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장비를 어떻게 매칭을 시키느냐, 이것이 전체 사진의 질을 어느 정도 좌우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체 사진가들은 장비를 매칭시키는데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요합니다. 경통, 전체 망원경과 카메라, CCD 카메라와 궁합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결합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망원경과 카메라 사이에 보정 렌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리듀서라든지 코마 콜렉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면 카메라와 망원경 사이에 초점거리가 달라지게 돼요. CCD면의 초점거리, CCD 촬상면의 초점거리가 달라지는데, 이것은 이제 망원경과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맞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 아답터를 깎아서 끼우거나, 또는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부분을 제거하거나 뭐 이런 개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전체 사진의 궁합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좋은 망원경일수록 나중에 추가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동쪽 하늘의 구름이 아까보다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아까는 구름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지금 작은 구름 한 덩어리만 살짝 보이죠. 구름이 서서히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는 촬영 장비 설치 막바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주로 전기선을 연결하고 케이블선을 연결하는
그 과정에 해당돼요. 관측지가 있다는 것은 전기로부터 자유롭다는 걸 의미해요. 전기가 전체 사진 촬영하는 데는 상당한 양의 이제 전기가 소모가 되죠. 노트북도 돌려야 되고 CCD 카메라 그리고 적도일을 돌려야 되고 그리고 여름철에는 이슬 방지용 열선 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소모량이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관측지가 있는 경우는 전기가 제공되기 때문에 촬영 장비를 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대용량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거나 또는 발전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장비의 무게도 상당하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기 사용에서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영상의 동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작이 빠릿빠릿하게 보이죠. 2배속으로 편집을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촬영 장비를 설치하는 시간이 꽤 걸리죠. 꽤 걸리는데 2배속으로 처리해서 좀 빨리 진행을 시킨 건데도 앉아서 꾸물꾸물 케이블선을 정리하고 뭐 이것저것 장비를 준비하는 장면을 보면 2배속인데도 마치 정상 배속인 것처럼 보여요. 그 정도로 할 것이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촬영 장비를 제대로 설치하고 촬영 시작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길게는 1시간 정도 걸리기도 해요. 대체적으로 한 30분 정도, 30-40분에 그 마무리가 되는데 해야 할 것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는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촬영 준비를 하는 사이에 어느덧 어두워졌어요. 어둑어둑해지고 건물에 불이 켜지고 그리고 저도 긴팔 후드티를 입었어요. 낮 동안은 되게 더운 날씨였는데 해가 지자마자 이곳 문희덕은 냉기가 엄습합니다. 그래서 겨울 복장을 준비를 해가야 돼요. 강원도에서 전체 사진을 찍거나 관측을 할 때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겨울 복장은 항상 준비가 돼야 돼요. 밤에 되면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지금 해가 아직 남아있는 해가 져서 하늘이 밝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후드티를 벌써 입고 있어요. 이건 그만큼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름도 많이 없어진 상태고요. 이곳 문희덕도 마찬가지지만 강원도에서 관측을 할 때는 밤에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춥기도 하지만 장점도 하나가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모기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여름철에 관측을 하게 되면 모기가 엄청나게 달라붙거든요. 관측하는 도중에 초점을 맞추거나 할 경우에는 사람이 거의 정지된 상태로 한동안 있어야 되는데 모기가 막 달라붙고 그러면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문희덕 같이 이런 곳은 워낙 날씨가 춥기 때문에 모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은 하나의 또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설치를 마무리하면서 이날 밤에 이제 촬영할 대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백조자리 주변을 주로 광시야로 촬영하려고 했고요. 그 친구분은 딥스카이 전체를 촬영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주로 그 백조자리의 딥스카이의 분포를 보기 위해서 백조자리 광시야 촬영하고 카시오페이아와 페르세우스 자리 카시오페아 자리와 페르세우스 자리는 좀 크기가 분포 면적이 넓은 광시야 딥스카이를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카시오페이아 자리에는 하트 성운하고 영혼 성운이라는 걸 찍었고 이 성운과 맞닿아 있는 아주 유명한 산계 성단인 이중 성단이 있어요. 이중 성단은 페르세우스 자리에 있는 건데 이거를 200mm 70-200mm 렌즈를 사용해서 한화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름밤의 백조자리는 밤하늘의 보석 창고라고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 대상들이 백조자리 곳곳에 이제 포진해 있고 그리고 요거 개별적으로 하나씩 담아내면 어마어마한 그런 딥스카이 사진이 됩니다. 백조자리 부근을 오늘은 광시야로 찍어서 광시야 속에 들어있는 각각의 그 천체들을 한번 알아보는데 도움을 주려고 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북아메리카 성운이에요. 이 북아메리카 성운은 크기도 크고 밝기도 밝아가지고
찾기도 쉽죠. 대내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도 썩 촬영하기 쉬운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넓어서 전체 망원경의 초점거리가 좀 짧아야 돼요. 단초점 망원경이어야만 촬영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베일성운이에요. 베일성운은 그 모양이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천체사진가들이 촬영하는 거죠. 지금 보이는 게 베일성운인데, 베일성운 같은 경우는 너무 광범위해서 면적이 넓어서 베일성운 조각조각 동베일 서베일 해가지고 그 조각만 일로 촬영하곤 합니다. 그리고 백조짜리 중심부 정도에는 나비성운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멀리서 보면 나비처럼 보이는데 검은색 암흑성운 주변에 발광성운이 나비의 날개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나비성운도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성운인데 역시 큽니다. 커서 단초점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위쪽엔 초승달 성운이라는 게 있어요. 초승달 성운은 제가 아주 즐겨 촬영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장초점으로 확대 촬영하면 마치 해파리나 이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초승달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광시야에서 보니까 진짜 성운 속에 든 하나의 초승달처럼 보이네요. 초승달 성운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를 이제서야 알겠네요. 이런 사진을 촬영하면서 느끼는 건데, 하늘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신비하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있다는 자체가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요. 정말 예술작품입니다. 하늘에 이런 예술작품을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맨눈으로는 거의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하늘인데, 조금만 어두운 곳에 가서 망원경을 사용하면 이런 천체들을 내 품에 담을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카시오페이아 자리에 있는 아주 큰 딥스카이들이에요. 대표적인 것은 하트성운하고 태아성운, 영혼성운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페르세우스 자리에 이중성단을 보고 있어요. 페르세우스 자리 이중성단은 정말 아름다운 한계성단이에요. 쌍안경으로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천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게 바로 하트성운인데, 하트처럼 보이기도 하고 옛날 선녀들이 사용했던 부채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성운 역시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초점거리가 짧은 저배율의 망원경을 사용해야만, 단초점의 망원경을 사용해야만 거의 촬영이 가능해요. 그리고 위쪽으로 얼핏 보면 거북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영혼성운입니다. 이름이 왜 영혼성운인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는 태아성운이라고도 해요. 오히려 태아성운이라는 게 더 성운의 형태를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렇게 렌즈를 이용해서 광시야를 촬영하면 넓은 성운, 면적이 넓은 성운도 쉽게 담을 수 있고, 그리고 성운이 분포하는, 별자리 사이에 분포하는 그 위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고 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렌즈를 사용한 광시야 촬영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렌즈와 CCD 카메라를 사용하면 망원경을 사용했을 때와는 또 다른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새벽이 되어 이제 장비를 철수하고 있습니다. 밤새 관측하고 촬영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청해 주신 그 주인장께서 직접 담그신 곡주도 한잔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안에 쌓인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밤새 이제 관측을 하고 사진 촬영을 완료가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기대되는 것은 과연 얼마나 촬영이 잘 됐는지, 그것은 이제 디지털 현상을 해봐야 알 수가 있죠. 디지털 현상을 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데, 나쁘지 않게 찍혔을 거로 그렇게 추정이 돼요. 하늘이 워낙 밤새 좋았습니다. 구름도 별로 없었고 바람도 없어가지고 하늘이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이곳이 고지대라 그런지 이슬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좋은 사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장비를 철수합니다. 일찍 장비를 철수하는 이유는 가서 복귀해서 또 잠을 한숨 자야 되거든요. 여기서 밤사이에 눈을 붙이긴 했지만
피로가 풀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눈을 붙이고 오전은 푹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장비를 철수합니다. 그리고 또 늦어지면 이곳에서 좀이라도 지체해서 시간이 늦어지면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많이 막혀요. 고속도로 정체가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장비를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나와가지고 밤새 촬영을 하고 좀 몸은 피곤하지만 맑은 공기를 쐬고 밤하늘에 별빛을 듬뿍 받은 다음에는 몸이 좀 가뿐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몸이 가뿐하다기보다는 정신이 좀 맑아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전체 사진 촬영은 정말 좋은 취미이지 않나, 좋은 활동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아침이라고 보면 됩니다. 멸치기 분과도 이런저런 그동안 못했던 얘기도 했고 해서 전화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요. 더욱 좋습니다. 이제는 가서 현상하는 일만 남았네요. 오히려 전체 사진을 촬영할 때보다 현상할 때, 디지털 현상할 때, 디지털 파일로 이미지를 만들 때가 더 힘듭니다. 그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눈도 아프고 시력도 점점 나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영상에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